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 뉴스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박유진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그러니까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예. 이게 만약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잖아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민주당만의 시각으로 얘기하면 온당치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은 이거는 봐주는 판결이다. 봐준 판결이다. 예, 봐준 판결이다. 말하자면 여론조사 똑같은 명태균으로 인한 여론조사에 돈이 오고 가지 않았던 윤석열은 징역 2년. 징역 2년이었죠. 네. 예. 돈이 대납으로 간 건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그렇죠. 경우인데 예. 벌금형 1,000만 원은 정말 봐주는 판결이었다. 봐주는 판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쨌든 모두의 관심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예, 확정으로 넘을 거냐 아니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재판부도 아주 신중하게 판결을 했다고 봐야죠. 예. 오늘 관련 얘기가 재밌는 게 많습니다. 예. 그래요? 뭐가 있나요? 재밌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다수의 법률가 법조계에 있는 분들도 예. 방송에서도 잘 얘기를 한 내용들이라서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그러니까 쟁점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제가 일부러 시장님이라고 꼭 밝히는데 오세훈 시장을 하셔도 돼요. 예, 이제. 예. 그러니까 오 시장 측의 논지는 간명하거든요. 명태균은 천하의 사기꾼이고 그렇죠, 우리는 사기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계 끊었고 여론조사는 후원자인 김한정 씨가 본인이 궁금해서 돈 내고 진행한 거지 나랑은 상관이 없다. 이거잖아요. 예. 이제 다수의 보편적인 주권자 국민의 심정과 관점에서는 매우 다른 얘기입니다만, 자, 이 구조의 결정적인 허점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난 거거든요. 이번 판결문을 통해서. 이 말이 설명이 되려면 가장 먼저 전혀 사실은 몰랐던 관계인 김한정 씨와 명태균의 관계가 증거로서 규명돼야 돼요. 어떤 증거로? 김한정 씨가 먼저 명태균 씨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돈 낸다. 내가 궁금하니 여론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부탁을 하고 계약서를 맺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제출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상식적인 반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오세훈과는 상관없는 김한정, 명태균 둘만의 문제라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가까운 3천만 원이 넘는 여론조사비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 부탁을 해서 여론조사를 맡길 수 있나?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먼저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혹은 미래학연구소에게 연락해서 이걸 의뢰했던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맹점이고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관계에서 오고 간 돈의 액수가 이게 한 2천만 원, 이 대납비용 정치자금법에 2천만 원이 어떤 묘한 기준인데, 예. 보통 2천만 원이 넘어간 건 매우 중대한 큰 돈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100만 원 2,100만 원이 선고를 한 인정했죠. 것이 예. 인정된 것이 그러므로 이제 벌금형 거의 최대치인 1,000만 원 이렇게 나왔다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판사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죄질이 나쁘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죄책에 상응한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맞습니다. 이 말은 결국 판사가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거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언뜻 생각할 때 뭐 하도 뭐 수천억대 사건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예. 아니 그럼 2천만 원 그것도 무슨 사람을 때리거나 뭐 감금 협박 그런 게 아니라
여론조사에 되나?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선거라는 과정을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자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의 민주주의를, 즉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라는 입법 공간을 만들어서 국민을 대표해서 의사를 입법의 과정으로 만드는 과정을 만들었잖아요. 예. 법률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체계의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배경에서 국민의 선거를 통해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오염, 왜곡은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사의 가장 폐해가 뭐냐? 정당한 국민 주권자의 의사결정을 결정적으로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군다나 이걸 함께 공모해서 오세훈 시장을 1등으로 만들어야 하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사실상 거의 지시를 하고 그 요구에 맞춰서 여론조사가 맞춰져 산출된 거잖아요. 예.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2021년 보궐선거에 10년간의 그 험난한 야인 생활을 거쳐 있었던, 거의 사실상 정치적으로 잊혀졌던, 심지어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와 함께 문재인 정권 타도 투쟁을 앞장서서 저 사람이 오세훈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극언들을 쏟아냈던 그런 정치적 야인이었던 오세훈이라는 후보가 단번에 명태균의 이런 조작된 여론조사 1위 결과를 근거로 단번에 1위 후보로 올라서게 되는 과정이 명백한 팩트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놓고 볼 때 국민 주권자의 정당한 선거 방법을 왜곡하게 만든 이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벌금형이지 실제로는 특히 그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당시에 앞서갔는데 그 명태균 여론조사를 계기로 오세훈 측이 자기의 후보를 가져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경원 측에서는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 특검에서 조사를 다 하면 그 오세훈, 강철원, 김한정, 명태균 이 당사자들만의 오고 간 통신 내역, 카톡 내역 이런 것이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예.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게 되거든요. 지금 뜻밖의 존재, 뜻밖의 관계에서 이 오세훈 시장 측이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특히 강철원 부시장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수정해달라, 이거는 이런 방향으로 다시 해달라 같은 이 결과를 함께 모의하고 공모한 증거들이 다 밝혀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명태균은 거짓말쟁이고 우리는 한 번, 두 번 만나보고 상종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관계를 끊었다. 이런 식의 설명과 해명,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여론조사의 결과였다. 이런 해명은 맞지 않는 거죠. 왜냐? 오세훈 시장의 분신 같은 관계가 강철원 서울 정무부시장이었기, 전 부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해명이 법원에서는 수용되지 않은 거죠. 의원님이 지금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은평구. 그럼 그때도 그 강철원 부시장이 있었나요, 서울시? 예, 근데 강철원 부시장이 이제 원래 이제 특보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정무부시장도 하셨고, 예, 세상이 다 아는 거죠.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부시장 간의 관계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혹시라도 무죄로 판명된다면 이거는 강철원 씨와 김한정 씨 두 사람으로 사건을 끝내야만 예. 오세훈 무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판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저는 이 시그널이 매우 상징적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보면 명태균이란
명태균의 진술이 이제 가장 큰 증거인데, 명태균의 진술을 김건희 재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석열 재판과 오세훈 시장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진 예.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대2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재판 때는 1, 2심 모두 그렇죠. 무죄가 1, 나왔고 2심 뭐 그렇게 따지면 2대2죠.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과 오세훈 때는 이제 받아들여진 예. 거죠. 근데 이제 네.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좀 논평을 하자면 김건희가 그렇게 1, 2심 무죄가 나왔던 것은 어쨌든 명시적으로 김건희는 민간인의 영역이 민간인 있다라는 영역이다. 시선에 가중치를 준 거죠. 실은 V0였습니다만 네.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반영된 결과잖아요. 그러나 윤석열과 오세훈 이 두 재판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왜, 그 결과의 전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삼권 분립의 원칙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국민 주권자의 선거라는 과정을 통한 의사표현이 매우 중차대한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왜곡하는 일은 아주 심각한 범죄다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론조사로 서울시장 준다고 그러면 줄 설 사람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또 재밌는 게 당시에 그 오세훈 측 후보 선거 그러니까 경선의 기준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결과였어요. 예. 그러니까 조작된 여론조사 내가 1등 나온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내가 1등이었다라는 이 한 줄이 얼마나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던 거고 그걸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명태균이었을 뿐인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대법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 633, 6개월, 3개월, 3개월 그 맞습니다. 논리를 적용한다면 내년 4월쯤에 뭐 보궐선거가 치러질 거다라고 보는데 지금 서울시 입장과 서울시 의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제가 뭐라고 뭐 이걸 뭐 분위기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매우 쑥스럽고 네. 예, 자격도 없습니다만 이제 제가 12대 서울시 의회의 이제 정책수석 예. 부대표로서 그런 위치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잠 접어두고요. 예. 서울시 의회 80명의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있고 3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잖아요. 예. 놀랍게도 많은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무죄로 나올 거라는 걸 대부분 믿고 계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그 서울시 의회 국민의힘은 약간 멘붕이 왔겠네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그 판결문을 놓고 보면 항소심에서도 지금 5건 유죄, 2,100만 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거 그래서 나온 벌금 1,000만 원이라는 게 통상 절반으로 준다 하더라도 예.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예. 결론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이제 이에 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분들은 그날 벌금 1,000만 원 발표가 나왔을 때 일제히 박수 쳤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아카데미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집중 공부로 거의 대다수의 의원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긴급 속보로 따라서 이제 제가 제일 먼저 공식 발표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 벌금 1,000만 원 형이 나왔습니다. 했더니 일제히 박수치고 환호하고 그러면서 이거 이제 당연히 이게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정말로 진검승부에 아주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는 것으로 모두가 다 이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됐죠. 네. 훨씬 지금 열심히 할 겁니다. 2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를 보면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3분의 2가 국힘이었는데 예. 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3분의 3분의 2가 된 예.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 내년 보궐선거에서 시장까지 민주당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진정한 새는 두 날개로 난다는 말처럼
그건 이제 좌우 균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만, 이게 집행부와 그걸 견제 감시해야 하는 입법부가 서로 다른 정당일 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정치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공방이 실제 국민주권자의 삶에 있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편들을 많이 야기하게 되잖아요. 예. 같은 방향과 결로, 이를테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지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그 전에 국민주권 시대라는 이 목표가 얼마나 이게 가슴 뭉클한 목표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을 겪고 나서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자의 나라여야 한다.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를 온전히 구현해야 하는 게 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런 목표에 서울시도 그리고 서울시 의회도 모두가 국민주권 시대 같은 이런 합의될 수 있는 목표에 모두가 다 열심히 동참할 때 얼마나 큰 시너지가 나겠습니까?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난번 지방선거를 보면 민주당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내년 보궐선거 열리더라도.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여론조사 때는 정원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본투표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역전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문제가 아니냐. 맞습니다. 한강벨트. 그건 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가 민주당 의원이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민생의 체감 온도는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권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전 정권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면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온전히 이재명 정부의 시간이고 민주당의 시간이거든요. 집권 여당과 수권 정당으로서 마땅히 책임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해야 될 시기가 지금인 거고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장을 민주당 출신의 서울시장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도 저희가 마땅히 실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고요. 예. 예. 그 시정에 대한 온전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참여와 동참, 이런, 여당으로서의 목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의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죠. 서울의 구청장이 25명인가요? 예, 25개 네. 구에서 17명의. 그러니까요. 예, 지방선거 때 민주당 17, 구청장이죠. 그 다음에 국힘이 8, 17대 8로 구청장은 민주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장은 이제 국힘에 내준 건데.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4년 전에는 정확히 반대였어요. 재밌게도. 네. 예, 네. 구청장이 8명 민주당 구청장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강남 3구와 소위 말하는 한강벨트, 그러니까 이 8개 국민의힘 구청장 당선이 시사하는 바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중요한 문제 두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사회 양극화입니다. 근데 이 사회 양극화를 다양한 면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양극화에 따른 교육 기회의 양극화, 모든 이게 양극화 얘기는 정말 주제 잡고 2박 3일 까미니까, 예, 그런 양극화 문제가 크고요. 두 번째가 그런 양극화에 따라서 모두가 다 내 삶이 더 앞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너무 흔들리고 있거든요. 즉, 앞으로 민생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미래에 대한 자신감, 확신, 이것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는 안전한 적이 있겠습니까만은 지금은 거의 글로벌 위기와 더불어서 모두가 다 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이 양극화된 사회 구조 하에서 우리 주권자의 삶에 심리적으로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있고 분명한 전진을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답을
더불어민주당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예. 어쨌든 내년 4월 보궐선거를 가정을 하면 지금 한 몇 개월 남았나요? 6개 한 10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면 예.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제 코가 석자라 지금 변호인 구성 등에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이 제대로 굴러갈 거냐라는 비판도 있던데 맞습니다. 보세요. 일단 오세훈 시장 쪽은 정말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 벌금 1,000만 원 결과에 정말로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운 우리 변호인들의 말에 우리가 너무 그냥 안도했던 거 아닌가라는 그래서 뭐 변호인단을 어떻게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뭐 열심히 준비하시겠죠. 서울시 정의 분위기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거든요. 무려 만여 명에 이르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시장 한 명의 이런 정치적 위기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상황이 서울시가 뚝심 있게 명백하게 결정해야 될 중요한 민생 사안들이 자꾸 그 확신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1930만 주권자의 삶을 놓고 볼 때 얼마나 모두가 원하지 않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정의 분위기가 일단 흔들리는 모습들은 저희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진짜 민생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우선순위가 뭔지를 확인하고 진정한 주권자를 모시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 그리고 공무원의 자세를 지금 보여줘야죠.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후보는 누구로 보십니까? 민주당과 국힘. 민주당의 지난번 지금 이제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지금 이제 당대표 선거와 함께 서울시당 위원장도 뽑아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지금 한창 이제 선거가 8월 달 안에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그러면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누가 나왔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김영배 의원과 뭐 박주민 의원님도 고민하고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리고 있는데요. 예. 이제 지금은 어쨌든 당대표 선거와 함께 8월 안으로 중요한 결과가 나오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런 여러 문제를 누가 향후 2년 동안을 이끌어 갈 건지가 정해지는 가장 지금 첨예한 시기여서 정말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이 방송 시간만이라도 이제 그런 논의를 차치하고 지금 민생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 결정하고 진행해야 될 것이 뭔지 같은 내용을 좀 정말 책임감과 깊이를 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직 후보를 거론하기엔 좀 이르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아니 일단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왔던 분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이미 준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시간 남은 것도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게 이제 벌금 1,000만 원이라 보통 1심에서 200이면 2심에서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걸 기대해 볼 만하지만 1,000만 원이라 쉽지 않을 거다라는 게 지금 그런 의견이 많던데.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의회에 와서 이제 민주당 당대표 분들이 전부 다 정견 발표 시간을 가졌거든요. 지난번에 그랬죠. 했었죠.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거의 보궐선거가 4월경에 내년 4월경에 이루어질 거라고 거의 예상한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내년 보궐선거 진행은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서울시장 불과 1년도 안 된 9개월 남았어요. 보니까. 그 시간,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26년 2월 3일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으로 준비했던 분들은 아직도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제 각자 정말 온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가 열린 셈인데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계시겠죠. 예. 왜냐하면 내년에 보궐선거가 열린다면 그거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강릉 그 선거 물론 있긴 맞습니다. 하지만 예. 서울시장의 그 체급을 보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을 게 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예, 뭐, 그 보궐선거의 중요성은 뭐, 말 보탤 게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 시정 질문을 예정대로 하셔야죠.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그러니까, 아까 8월로 이제 예정된.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정말, 그러니까, 마치 인생에서 다시 한번 고3처럼 살아야 하는, 저는 그런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가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6.3 지방선거의 결과가 저는 가장 강력하게 시사하는 게 뭐냐. 우리는 어떤 말로 예상되는 미래보다 지금 내 피부에 느끼는 이 정서가 더 중요하다라는 주권자의 표현이라고 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 국민 주권자 시민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는 모습을 만들어내야 하는 게 저희 민주당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시정 질문, 뭐 5분 발언, 주어진 공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이렇게 식물시장 소리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현장에서 멀어져 한 걸음 떨어져서 남의 일처럼 혹시라도 이야기한다면 가장 무섭고 준엄하게 바로 잡아야죠. 그런 정말 중요한 시기가 이제부터 시작될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약간 논란 기색이 있다고 그랬는데 네. 내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뭐 많은 분들이 다 이구동성 이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열린다고 하면 뭐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기존에 계속 서울시장을 도전했던 분들 중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이제 서울시 의회는 각각 그 나의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이 지역위원장들과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치를 좀 볼 예, 수밖에 이미 없죠.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은 이제 지금 당대표 선거의 현장 버전으로 이제 실무단에서의 그 민심의 척도, 민심의 목소리를 전하는 걸 당연히 해야 하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모두 다 예상하고 있고 관련돼서 준비를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